자, 육장은 사실은 구성이 유기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요 유기호흡과 그 다음번에 광합성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아마 우리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요 유기호흡조차도 어쩌면 다 못 끝낼 수도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최소한 유기호흡과 광합성까지 정도는 마무리를 짓는 걸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포 주기 조절 같은 것들도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뭐 방학국 동안에 혹시 다시 여러분들의 복습을 위해서라도 한번 참고로 각자 알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유기호흡이 뭐냐 하고 할 때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 이것이 일종의 포도당이 전형적으로 이화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포도당이 산화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화작용과 산화는 거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동일시 됩니다.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화작용을 겪는 것이냐, 동화작용을 겪는 것이냐. 그것을 대충 구분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이기보다 그냥 인투이티브, 직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이것이 산화가 될 때 보통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주니까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보통 산화된다는 얘기는 뭔가 분해된다는 식으로 어떤 떠올리게 되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겠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밖으로 에너지 준위를 방출해야만 자기의 원래 오리지널 물질이 준위가 낮아지겠지. 그러면 동화, 이화의 개념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화작용을 겪었구나. 동화는 그 다음에 이 환원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일종의 특이적인 것이 한 물질이 산화가 된다 하면은 그 산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반면 거기에 참여하는 또 다른 파트너격인 물질은 반대 방향으로 환원이 되는 일종의 양방, 일방 통행이 아닌 이 쌍방 통행 반응이 또 한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포도당이 산화가 된다. 산화의 정의가 무엇이냐? 산소하고 무조건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산화라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훨씬 알 수 있는 것인데 산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전자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빼앗기면은 그 전자를 누구한테 빼앗겼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내 치즈를 누가 가져갔을까? 찬스가 산소가 가져갈 확률이 높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자를 뺏기거나 또는 산소가 직접 노골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고 너 나랑 놀자라고 철커덕 붙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발생되면 나는 산화당했구나 라는, 정반대로 내가 어떻게 산소로부터 도망을 쳤거나 또는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전자가 내게로 찾아와서 내가 전자를 줍줍을 했다든가 그러면 나는 환원이 되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산화되면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고, 환원되면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입이 돼야 될 것이고, 구분을 해주면, 결국 포도당이 산화된다는 얘기이고, 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 포도당 한 분자에서 몇 칼로리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골치썩이라 그러고, 많이 나온다 하면 되지 뭐. 포도당 한 분자에서 많은 양의 칼로리상으로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빼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부분을 세포는 아주 영리하게 한꺼번에 완전히 이것을 포도당을 무장해제시켜서 완전히 개털린다고 저소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경우가 연력학 측면에서 우리는 열이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형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 반응을 시켰는데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실패했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우리 겨울엔 아니잖아 사실. 뭐 중기기관차는 어쩌고. 근데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이런 산화 환원 반응에서 예를 들어서 산화 또는 이화작용에서 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많은 경우 이렇게 쓸모없는 형태. 열이라는 것은 쓸 수 없는, 일을 사용할 수 없게, 일을 시킬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 낭비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많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요 ATP 합성에 전용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이제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계단 방식으로 걸어 내려가는 여기 나와 있나? 그림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것을 이제 내려오게 해가지고서 ATP 합성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전용한다라는 그림,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산화 환원에서 포도당이 산화가 된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그 결합하는 산소가 누구야? 산화가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그 산화작용에서 최후의 승자는 진짜 산소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그 산화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계속해서 처음에 포도당에 그득했던 그 전자들이 하나씩 누군가에게로 건너져서 빼앗겨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전자들이 누구한테 간다? 산소가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그 포도당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자를 빼앗아 가면서 산화시키고 그 자신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소는 무엇이 돼? 환원이 되는 것이지. 무엇으로? 물로 환원이 된다는 그런 서머리가 유기호흡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전자가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자, 세 가지 단계로 있다는 건 뭐 일반 상식이죠. 이 유기호흡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그 다음에 구연산 회로 또는 시트루산 회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자 전달계. 근데 이것이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가 대량의 ATP를 합성을 해낸다고 유기호흡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해라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 유기호흡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수행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이도 세포질 안에서 수행이 된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 과정에서 세계의 이 반응이 어떻게 잘 접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던 그 시절에 그냥 원시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해내던 생산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추출해내던 해당 과정이 뭔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가지고서 미토콘드리아의 등장으로 날개를 달아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반응으로 승화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다가 그 산물이 이제 옮겨지는 토스가 되는 거죠. 자, 네가 해야지 나머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반응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해당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너무도 허탈한 것이 첫 번째 해당 과정의 골자는 계속 긴 프랑스 그 바게트를 보통 예를 들잖아요. 긴 바게트를 너무 한꺼번에 먹기 크니까 두 개로 먹기 좋게 반으로 뚝 잘라 놓는 뭐 결과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해당 과정에서 결국 네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포도당을 두 개로 쪼갠 것뿐이다. 참 쉽죠? 그런데 이게 10개 그 포도당 한 분자를 포도당이 6탄당이잖아요. 탄소 6개. 그것을 반으로 쪼갰다는 얘기니까 2개의 3탄당, 요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파이로빅 애시드라고 하는 요 피루브산이, 요거 산소 3개를 가지고 있는 그 2개의 피루브산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여기 공식의 밸런스는 안 맞춘 거지만,
포도당 하나에 2개의 피로부산이 됐다라는 아주 심플한 간단한 반응인데 그 반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0개의 효소가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대사 공정이라고 했나? 한국말로 그게? 대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메타볼릭 패스웨이 식으로 10개가 순차적으로 이것을 완성을 해야 결국 포도당에서 10번째 공정 과정에서 피루부산하고 또 나온. 그래서 결국 해당 과정 하나라도 생화학 시간에 들어가면 그 해당 과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반응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그걸 10개의 반응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역시 이 개정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그냥 복잡하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죠.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일일이 다시 한번 일반 생물학에도 복기를 쫙 시키곤 했는데, 결국 그래봤자 쓸데없다라는 것은 자각을 하게 돼서 간단하게. 자, 그래서 피루부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쪼갠 것은, 이건 뭐예요? 산화지? 이화작용이지? 그럼 난 이화작용을 수행하면 뭘 얻지? 에너지를 얻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결국 성과는 이거죠. 2개의 ATP. 그 사실 2개의 ATP도 어쨌든 약간의 ATP를 얻는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고, 2개의 ATP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훨씬 더 나중에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NADH라고 하는 요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저쪽 동네, 미국 동네 일반 생물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은, 요거는 ATP는 캐시고, NADH는 체크, 가계수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수표 같은 걸 써본 일이 없으니까 가계수표가 뭐예요 도대체? 라고 하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지금은 크레딧 카드가, 그러니까 막 중구난 난무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지금도 아주 가계수표, 이상한 종이 쪼가리 뭐 인쇄하는 그냥 허접한 이런 가짜 돈 비슷한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이렇게 이름 써요.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하고 금액 쓰고 찍 찢어가지고 주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은행에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마치 우리 무슨 자기압 수표 비슷하게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그걸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 체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 NADH라는, 왜 미국에서 요 NADH를 체크로 비유를 하느냐. 캐시가 아닌. 체크와 캐시의 차이점은 요거는 나중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은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NADH가 형성이 되면은 이것에 의한 어떤 효과를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은 맨 나중에 저쪽에 가서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 이 NADH라고 하는 물질은 조금 희한해서 자기 자신이 이 NADH에서 중요한 점은 이 H, 수소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소가 나중에 누구에겐가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면서 수소와 전자가 같이 옮겨가는 거죠. 결국 전자의 이동, 계속적인 산화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질, 무슨 얘기야?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는, 그것을 이제 세 개의 단어로 깔끔하게 요약을 한 것이 이 해당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인 시트르산 회로,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트르산 회로를 요약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전편의 전편은 어떻게 됐었지? 피루부산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뚝 하고 끊기고, 피루부산은 어디 가고 아세틸 코엔자임이 나오지? 이게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옷을 갈아입고 아세틸 코엔자임 A라는 것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조금 있어 보이는 측면이, 피루부산은 아까 몇 탄당? 3탄당이었지. 아세틸 코엔자임 A는 몇 탄당? 2탄당입니다. 그러면 탄소 하나 어디 갔어?
그 탄소 어디 갔을까? 중간에 옷 갈아입는 사이에 뭔가 떨어졌네. 그 탄소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산화탄소 하나가 여기서 뿅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한 개념에서 이 유기호흡을 딱 봤을 때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변한다라는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가 돼가지고서 이산화탄소로 변한다 했을 때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 들어간 산소가 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산소는 우리가 들이마신 그 산소가 아닙니다. 원래 포도당 안에 있던 또는 세포 안에서 돌아다니던 새롭게 공기 중으로 우리가 흡입한 공급받은 그 산소가 아니고 다른 산소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면서 나가버린 거죠. 일단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지게 되면 탄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산화가 된 거거든. 더 이상 어떤 물질이 탄소를 가지고 있었던 유기물이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렸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산화시킬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탄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산소 두 개를 풀로 딱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트르산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포도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포도당에 붙은 살은 다 발라먹은 겨 이제. 뼈밖에 안 남은 건데 끝났어. 포도당 입장에서 완전히 산화시켜서 상황 끝인데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뼈까지 사고를 울고 먹겠다고 해서 뼈를 이제 끓여서 고아 먹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요약은 시트르산 회로에서 무엇이 발생하는데라고 하는 요약은 바로 이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아세틸 코엔자임이 됐든 피루보산이 됐든 뭔가 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이야? 포도당으로부터 이렇게 유래해서 산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종국에 가서 이 시트르산 회로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완전히 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애들이. 그래서 얻는 게 뭔데? ATP 또 생기네? 좋아. 일단 캐시가 또 하나 생겼으니까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계수표가 훨씬 더 많이 생겼네. 얘네들이 나중에 큰일을 하는 거지. 나중에 이들을 그득 은행에 가서 현금화시키면 훨씬 많은 현금을 ATP 형태로 가방에 잔뜩 담아올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요약을 한 것이죠. 어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네릭 범용 용어로서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 내막과 외막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막은 쭈글쭈글 훨씬 더 표면적이 있고 외막은 그냥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 기질에서 회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로가. 이 사이클이. 시스템 회로라는 얘기는 방식이 직선으로 이 대사 공정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균의 플라즈미드처럼 순환 회전문처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이 순차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이클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전자 전달계를 같은 방식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돼? 바로 그 가계 수표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서 이제 현금화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전자 전달계 과정인 것이죠. 자, 이것들 현금으로 바꿔줘. 결국 이 NADH, FADH라고 하는 요 전자를 옮길 수 있는 요 물질들. 왜? 수소를 가지고 요 수소가 탈착, 부착이 매우 쉽게 되거든, 요 물질들은.
요 수소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같이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얘가 촉진을 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수소를 빼앗기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수소를 빼앗기게 되면 요 NADH, FADH는 어떻게 된다고? 산화가 되는 거지. 그럼 대신에 이들과 결합을 반응을 해가지고 이들의 수소를 탈취해가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이렇게 얘네들은 환원된 상태로 플러스로 뿅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이들에게서 가져간 수소 플러스 전자를 가지고 지금 웃고 있겠죠. 그 얘기이고, 그 웃고 있는 자가 누구? 물이라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그 수소를 탈취해서 그 수소에서 나온 전자만을 탈취를 해서 이렇게 물로 환원이 되는 이것이 반응의 요약이고, 많은 양의 ATP, 28, 또 어떤 경우에서는 30, 어떤 경우에 32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조직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그 일일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언제나 똑같고 정확할까? 아니잖아.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지, 많이. 1단계 해당, 2단계 회로, 시트르산, 구연산 회로에서 각각 2개씩만 뽑았잖아, ATP 겨우. 근데 여기서 갑자기 2개, 10개도 아니고 그것의 10배 이상이 되는 28개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가 우수수 쏟아진다는 얘기니까, 야, 얘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 요 공간. 요 외막과 내막의 요 틈. 요것은 매우 중요한, 외막도 아니고, 내막도 아니고,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 특히, 요것을 수행하는 효소들은, 요 전자 전달의 과정을,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들은 전부 내막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공간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공간이 왜 중요한지는 금방 그거 볼 시간 있을까? 될 것 같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 과정 얘기했듯이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해서 전반부에서 보면은 딱 보면 전반부에 보니까 사실은 해당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왼쪽 오른쪽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0개 반응을. 근데 위쪽에서는 초기에는 어떻게 하지? 마치 초기에 투자하듯이 보니까 무슨 일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거 해당 과정 뭐예요? 이거 이화작용이잖아. 이화작용이라는 얘기는 ATP가 합성이 돼도 지금 시원찮은데 여기다가 ATP를 쏟아 부어야 ATP를 사용을 하잖아, 지금. 너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여기다 돈을 얹고 난리야? 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는 할까? 하는 식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가서, 더 많은 양이. 그러니까 이 2개의 ATP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약해서 2개의 ATP를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나중에 4개의 ATP를 토탈 4개의 ATP를 얻을 수 있어갖고, 4 빼기 2해서 결국 이득은 2개의 ATP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여기서 생략. 근데 여기서 발생을 하는,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요 ATP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ATP를 얻게 되는, 어떻게 ATP 얻은 건데, 에너지로서 ATP를 얻었어. 근데 이 해당 과정과 그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에서 발생하게 된 ATP를 특별히 구분짓기 좋아하잖아, 사람들. 별거 아닌데. 그거는 ATP를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ATP를 어떻게 얻을까? ADP에서 ATP로 이렇게 합쳤는데 요거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ATP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인산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ADP에다 인산기 하나를 더 꽂아야 ATP를 얻잖아. 그래서 이것을 인산화,
인산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인산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ATP가 ADP로부터 합성이 되는데 이러한 방식에 해당 과정과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에서 얻게 되는 ATP를 전부 뭐라고 폄하하느냐? 기질 수준 인산화,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라고 이렇게 폄하는 괜히 제가 붙인 우스갯소리이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 이것을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얻는 ATP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른 방식으로 얻는 ATP가 바로 세 번째 ATP를 얻는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방식이 세 번째인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그것을 그 스타를 띄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 조연들을 이런 식으로 먼저 소개를 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만들어진 ATP와 세 번째 등장하는 엄청난 많은 양을 뽑아내게 되는 이 전자전달계 과정에서의 인산화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겁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효소가 하나하나가 일일이 효소가 이것을 ADP 너 들어와 해가지고서 ADP가 들어온 거다가 누군가를 희생양을 갖고 와서 그 희생양에 있는 요 인산기를 옮겨주면 그러면 얘는 ATP가 되고 얘는 인산 하나가 모자라는 이런 식으로 귀결되게 되는 결국 효소에 의해서 효소가 둘 다 불러 들어와가지고 ADP와 또 그 ADP에게 인산기를 제공해줄 그 희생양을 호구를 끌어들여가지고서 이 활성 부위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NADH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전자전달계로 나중에 보내줘서 나중에 현금화 시킨다라는 얘기고. 자, 이 NADH 또는 FADH를 전자전달체라고 하는데, NAD 또는 NADH가 어떤 효소가 산화환원 반응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불러 들여와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수소이온을 옮겼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이 생성물에다가 생성물을 환원을 시키거나 또는 그 반대의 작용을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그것을 아주 손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을 전자전달체라고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 NADH.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물질로서 FADH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의 분자 구조는 니코틴 아마이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NAD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뭐냐 그냥 지나가요. 일일이 이런 거 생각했다간 쓸데없으니까. 그래서 괜히 했네, 괜히. 후회된다 이거 얘기한 게.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얼핏 언급을 했듯이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시트르산 회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포도당이 이제 부분적으로 산화가 됐었지. 해당 과정에서 예를 들어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된다는 얘기는 뭐야? 좀 더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너무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빵을 2개로 쪼갠다든가 하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면 포도당이 부분적인 산화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해당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럼 부분적으로 했다면 이제 완전히 끝장을 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가 되는 거죠. 들어와. 그 나머지 부분적인 중간재들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서 여기서 완전히 끝장내서 완전히 산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시트르산 회로까지도 우리는 사실 산소 필요해? 아니야. 여기서 물론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발생을 하긴 하지만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산화탄소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을 해.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만약 없는 단계라면 산소를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산화탄소 못 나오겠네 여기서? 아니야. 나와. 왜?
그 산소가 이 산소가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는 사실 외부에서 산소 공급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산소가 없다는 것이 우리 몸이 이제 딱 감지를 하면 초기 단계에서 끊어버립니다. 해당 과정에서 일단 딱 끊어버려. 야, 산소 없댄다. 들어가지 마. 하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도 알게 뭐야, 이 친구들이. 못 모르고 피루부산들이 야, 나 들어갈래 하고 이 시트러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아주 현명하게 야, 산소 없는데 네가 못 들어가. 지금 들어가지 마. 문 닫아버리는. 그래서 현명하게. 물론 산소 없이도 수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시간상으로 그렇게 잘 우리 몸은 다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안에서 이렇게 피부산이 일단 등장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서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회로가 들어가는. 회로도 역시 복잡하죠, 이거. 생화학에서 다룰 수준이고. 이거, 나 이 회로만 보면 고등학교 때,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었어야만 했었는데, 뭔지도 모르는 이걸 무조건 외우라고 그냥 막 선생님이 막 때리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이름도 이상해. 알파 키토글루타산이라는 이 이름을 그 생물 교과서는 알파 궤도 글루탐산. 뭐야? 웬 궤도? 그냥 외워서 외우는 거야. 그때 머리 잘 돌아가니까 잘 외워지니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무슨 소용이. 그래서 어쨌든 이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변환되는 이 과정, 생화학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회로이지만, 우리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회로가 돌아가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식으로 빼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피루부산이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로 빼돌리는 거지. 그 피루부산 2탄당이 들어갔잖아요. 2탄당 피루부산이 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로를 돌리면서 탄소 하나씩을 쏙쏙 빼먹는 거지. 그 탄소가 어딜까? 밖으로 호흡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면서 그 와중에 ATP도 만들고 무슨 NADH2, FADH2 이런 것도 만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전달계 과정인 이제 요 아까 1번과 2번에서 거둬 모은 요 전달체 NADH와 FADH를 이제 드디어 니들이 오늘 끝장을 보는 날이다 해서 산화를 시키는 이들의 전자를 뺏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의 전자를 뺏으니까 요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이름이 전자 전달계라네. 이들을 뺐는데 수건 돌리기 하듯이 뺏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뺏어가지고 산소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뺏어가지고서 먼저 쫄따구가 뺏어가지고 그럼 옆에 있던 중간 보스가 또 이걸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해서 이렇게 건너서 최종적으로 그 뺏은 전자가 산소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전달 과정이 바로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ATP가 합성이 된대요. 여기서. 이러면서 ATP가 합성이 되는데 아까 봤던 기질 단계 인산화 과정인 그런 ATP 합성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무슨 20세기 수준의 20세기도 아니고 17세기 정도 수준의 반응 기전이었다면 21세기 또는 22세기 수준의 새로운 혁명적인 인산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산화된다는 거지? 얘가 전자전달체들이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그러니까 ADP가 인산화돼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그 말을 이렇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산화적 인산화와 기질 단계 인산화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은 오로지 미토콘드리아의 세 번째
유기호흡의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다. ATP가 합성되는 것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럼 산화적 인산화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이 있는 용어를 또 화학적 삼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케미아스모시스, 케미아스모틱 카플링, 화학적 삼투와의 연계를, 뭔 소리야 이게? 화학적 삼투에서 누가 삼투가 된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수소 이온이 삼투 현상을 통해서 이제 삼투라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화학적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삼투라고 할까? 조금 희한하긴 한데 화학적 삼투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움직이는 그 어떤 이 방식을 인산화와 연계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했고 1, 2, 3, 4번 이렇게 지금 이름 부어진 만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이들이 각각 하나가 전자전달계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각각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서 큰 등치를 이뤘다는 복합체라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씩 전자를 뺏어서 누구에게인가 옮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4번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순차적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 1, 2, 3, 4번들의 대부분의 이 효소 복합체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펌프야, 펌프. 수소를 펌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양성자 펌프는 뭐가 필요하지? 펌프니까 ATP가 필요하잖아. 근데 희한한 것이 이들은 ATP가 없이 양성자를 펌프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득이지. 얘네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가 쓸데없이 ATP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아. 아주 기특한 친구들. 아까 그 NADH와 FADH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수소를 걷어내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전자는 따로 빼가지고 전자만 자기들끼리 돌려먹고 수소는 마치 닭뼈처럼 수소 이온은 닭뼈처럼 던져버리는 거지. 펌프질을 해서 던져버리는 거. 어디로? 요 구석으로.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 모를 줄 알았지. 닭뼈를 침대 밑에 살짝 숨겨놓듯이 이렇게 요 공간에다가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에다가 수소 이온을 그냥 마구 이들이 요 효소 복합체들이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는 여기다가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미 수소 이온이 질비할 거 아니에요. 그득한데 또 던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얘네들이 펌프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능동수송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TP 없이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적이 되겠지. 공간.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내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내강이 뭐야? 쉬운 말로 풀어서 막사이 공간,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 내강.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루멘이라고 해요. 루멘이라는 얘기는 요 공간만을 따로 루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이의 공간은 전부 루멘이라고 이게 일반적인 단어인데 그것을 미토콘드리아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 공간이라니 여기다가 수소이온을 전부 그득 채워 놓으니까 펌프질에 의해서 그럼 얘네들 지금 분기 탱천할 거 아니에요. 수소이온이 여기저기 마구 모니까 좁은 거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세포의 구획화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하나의 세포 소기관들이 이런 식의 특수한 그들의 구조와 환경을 이용을 해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요 세포의 구획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세포의 구획화를 소개할 때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답답하긴 왜 답답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수소는 그렇다 치고 좀 이따 보고 수소는 수소고 수소는 일단 내야 할 바 아니고 전자
전자가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산화환원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옮겨가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가 이 전자가 산소에게 가져다 주는 거지. 그럼 산소는 땡큐 전자를 받았으니까 나는 환원이 됨 하고 물로 변하게 되는 전자의 흐름. 전자의 흐름과 별개로 이제 수소는 그런데 수소는 돼야 되는 거지. 전자는 그렇게 흘러.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흘렀는데 그거하고는 따로 분리돼 가지고서 이 수소이온은 지금 여기다 그냥 따로 이제 집적이 됐다니. 얘는 어떻게 될까? 얘의 운명은 튀어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이 흉을 어떻게 당할 거야? 얘네들이 그득 차가지고 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막 하면서 나가겠다고 막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들에게 뭔가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그림의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ATP 합성 효소라고 ATP synthese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요 합성 효소. 그나저나 이 그림도 제가 그렸어요 직접.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계를 이런 식으로 시켰는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좀 생겼잖아. 수소 이온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이들에게 바깥쪽은 이 안쪽에 메이트릭스가 사이드가 돼. 일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막을 뚫고 못 나가니까 수소 이온들이 이 수소를 나갈 수 있게 했건 뭔가 이제 통로를 만들어 다오라고 했는데 그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요 ATP synthese라고 하는 요 ATP 합성 효소 복합체인데 요걸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요 통과하는 동안에 이렇게 톨비를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ATP를 ATP로 수소가 튀어나가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방앗간 돌리는 거야. 물레방아 돌리는 튀어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그 물리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요것을 ADP를 ATP로 바꾸는 거기 필요한 에너지에다 조달을 해주는 요것이 바로 뭐라고? 산화적 인산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를 왜 그래서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 화학적 삼투와의 연계라고 왜 하느냐? 이 산화적 인산화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연계가 필요해? 수소이온이 이런 식으로 막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화학적 삼투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인산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낸 사람 68년도인가 65년 매우 아주 옛날에 확실하게 밝혀낸 이분이 결국 노벨상 탔겠지? 그래서 그분이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화학적 삼투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소가 튀어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얘기야라고 혹시 궁금하다면 약간 살짝만 좀 더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면 마치 수소 이온들이 요 ATP 신세제라고 하는 요 복합체 구조가 마치 요 밑에 세포막에 이렇게 딱 있는 요것은 리볼버 권총의 탄창처럼 생겨가지고서 리볼버 권총의 하나의 약실에 총알들이 하나씩 장전이 되는 것처럼 수소 이온이 여기 밑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타타타타닥 장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볼버 권총처럼 전부들 리볼버 권총 다 쏴봤죠? 그래서 그것처럼 한 번씩 딱딱 당기면 여기 돌아가면서 이 총알처럼 수소 이온이 평평 튀어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 힘. 이게 회전을 하면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 가지고 ADP가 ATP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걸 이렇게 딱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뭐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대충 그렇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진짜로 모든 것을 알려면 무슨 뭐 물리화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이라 되겠지. 대충 제가 주워 들은 수준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수소가 어떻게 나가길래 여기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힌 그림입니다. 오케이. 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은
포도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방이라든가 또는 단백질이라든가 는 곧바로 해당 과정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각각의 지방 대사와 단백질 대사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이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을 누가 더 잘 태우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지방은 해당 과정 거치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발효도 있구나. 발효는 왜 하느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로부산을 다시 한번 돌려 먹는 거거든요. 산소가 없어. 그럼 일단 거기서 끝나잖아. 산소가 없게 되면 왜 더 이상 산소가 없으면 시트루산회로 들어가면 되잖아. 왜 못 들어가느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려면은 원재료인 NAD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안 나와.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얘네들이 완전히 NADH가 완전히 전부 다 개털린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해당 과정에서 다시 해서 NADH를 만들어야. 이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 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얘 없으면 안 돌아가요. 스탑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없어. 그럼 얘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NAD 플러스가. 그럼 어떡하지? 해당 과정이 안 돌아가네? 해당 과정이 전달계가 안 돌아간다는 건 까짓 거 참을 수 있어. 해당 과정만 돌려서 먹고 살 수 있잖아. ATP 조금만 넣어. 그런데 해당 과정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끊긴다는 거잖아. 죽는다는 얘기지.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여지착으로 자본 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껏 만들어 놓은 이 NADH를 산화를 다시 시켜가지고서 얘를 다시 산화를 시켜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다시. 왜? 그래야 ATP가 합성이 되니까. 아니 이거의 가계수표잖아. 가계수표는 백날 만들면 뭐해? 지금 내가 은행에 가서 기다려야 바꿔지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장 현금 캐시니까. 그래서 발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효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피로부산을 어떤 물질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NADH를 사용을 해 먹겠느냐. 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젖산을 만들어내게 돼요. 근육 같은 데서 산소가 없을 때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피로부산을 한 번 더 돌려서 그 과정에서 NADH를 산화시켜서 NAD 플러스로 만드는 이게 목적인 거지. 예? 그러나 현명한 효모 같은 경우에는 젖산 대신에 에탄올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에게 훨씬 큰 즐거움을 선사를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었다면 참 즐거울 텐데. 젖산 대신에 이 알코올이 생산이 된다면 숨 막히면 알코올 나와 하면 금요일 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모여 해서 술 먹기 하면 야 이렇게 돈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항상 그 학생 때 이거 배울 때 그 생각만 왜 우리는 이게 안 됐을까? 괜히 쓸데없는 젖산을 만들고 야 그런데 좀 배움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랬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우리가 그랬다면 효모니까 알코올 만들지 우리가 동물이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를 했다 하면은 축구 경기는 5분으로 끝내야 되고 10분 지나면 서로 그냥 싸우고 개난린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의 다 이미 다 훨씬 큰 진화 과정에서 맹수한테 다 잡혀 먹었을 거고 도망가다 보면 갑자기 분기 탱쳐나서
나랑 한번 맞짱 뜰래 하고 전부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젖산이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끝내야 되겠다. 결국 그러니까 발효의 중요성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전자전달기 과정에서 사실 조절과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인데 아쉽네. 뭐 아쉽기는 동영상으로 이전 강의 동영상으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더 사안들이 조절뿐만이 아니라 조절도 중요하고 끝에 가서 이 전자전달계 과정에 저해를 하는 이것도 뭐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하고 시험은 다음 주에 여기까지 볼 것이고, 다음 주 시험은 아마도 제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 조교님들이 와서 감독을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내가 시험지 받아가려면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내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